지금 조선일보가 김정은의 돈 지갑을 관리하고 있는 임정석을 박살을 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 지금 충격 반응, 임정석 너 같은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하다 북한 간첩단과 함께 하려 하냐며 민주당을 박살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박정은 칼럼, 임정석은 어떻게 김정은 돈 지갑을 지켜주었나. 우리 국민 아닌 김정은 편에 서서 국군 포로 배상을 회방 놓은 사람이 총선에 나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합니다. 자,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념비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북한 김씨 정권이 저지른 반인권 만행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었습니다. 원고는 6.25 때 북의 옥류대 강제 노역에 시달린 2명의 탈북 국군 포로였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과 공동으로 4,2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선고했습니다. 4,200만 원은 김일성, 김정일의 상속인인 김정은에 대해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법체계로 북한과 김씨 일족의 불법 행위를 우리 법원이 단죄한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사법사에 남을 획기적인 판결이었지만 과정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북한과 김정은을 소송 당사자로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북한이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해당된다는 법리를 짰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소송 서류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홈페이지 공지로 송달 효과를 내는 공시 송달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고인 출석 없는 골속 재판이 진행됐고 4년 만에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이 역사적으로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배상금, 이 배상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것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임정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5년 설립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경문협은 북한을 대리해 방송국 등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한 뒤 북에 송금하고 있었는데 대북 제재에 막혀 못 보낸 23억이 법원 공탁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을 압류해 배상금으로 주라는 수심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사법적 효력이 북한에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깔끔하게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판결은 북한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완벽한 판례를 확립해 주었습니다. 국군 포로에 이어 6.25 납북자와 연평해전 유족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습니다. 판결문 구조가 2020년 첫 선고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임정석의 경문협 공탁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한 배상액이 지금까지 총 9억여 원입니다. 북한의 만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적지만 그래도 희생자들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닥쳤습니다. 돈줄을 쥔 임정석의 경문협이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경문엽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을 벌이며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의 선전 논리와 유사했습니다. 저작권의 소유 주체인 조선중앙방송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도 북한 정부 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북한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라도 하는 양 회개한 논리를 폈습니다. 나라 전체가 김 씨의 사유물인 북한에서 노동당의 부속품 아닌 기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경문엽은 껍데기뿐인 사유제, 법, 조문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 헌법 제24조 등에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저작권료가 북한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자 개인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지배하는 국영방송 선전물이 어떻게 사유재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김정은 1인 지배 국가임을 세상이 다 아는데도 임종석의 경문엽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수십 년 강제 노역 당한 국군 포로의 인권보다 임종석, 김정은 정권의 재산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궤변의 정점에 있는 것은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었습니다. 경문엽은 노무현 정권 시절 북한에 달러를 보내주려 임종석이 주도해 만든 단체입니다. 그가 북한 당국에 저작권법 체계를 가르쳐가며 대리인 계약을 맺은 뒤 설립했습니다. 그는 청와대에 들어갔던 시기 등을 빼면 20년 가까이 이사장을 맡아 경문엽 활동을 관장해 왔습니다. 경문엽이 국군 포로, 납북자, 연평해전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도 그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임종석이 최종 결정권자란 사실은 누구 눈에도 분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사한 법리 구조의 강제징용자 배상에 대해서는 그가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실장 시절 일본이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반발하자 그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본에 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배상을 추진하자 굴욕적 깊은 모멸감 운운하며 공격하기까지 했던 임종석. 그러면서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김정은 돈을 못 가져가게 끝까지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엊그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경문엽의 거부에 막혀 국군 포로 배상이 끝내 좌절되었습니다. 사실상 임종석이 막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의 이익을 대변했던 임종석, 이 사람이 총선이 다가오자 정권 심판을 외치며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임종석의 출마를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지만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그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국군 포로와 납북 피해자 아닌 김정은 편에 섰던 장본인입니다. 우리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김정은 돈 지갑을 지켜준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수천 개의 댓글에서 임종석을 비롯해 문재인, 이재명 등 종북 야당 무리는 전부 간첩이거나 김정은 하수인이다. 이들이 활개치는 것은 전적으로 힘을 실어준 바보 같은 국민이 원흉이다. 국민이 저지르니 나라도 정치도 저질일 뿐이다. 그 국민의 그 국가인데 누굴 탓하리요. 임종석은 법을 어기고 준공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김일성을 만나 충성 맹세를 굳게 하고 대한민국에서 고정간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국민의 대표로 표를 주는 인간들은 모두가 고정간첩이나 다름이 없는 종북이들이다 라며 수백 개의 댓글에서 대부분 다 임정석, 림동지는 북한으로, 어이 림동지 꺼지라오 북한으로, 잘 가라 림동지, 감히 네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이런 충격적인 댓글이 다 대부분이며,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면서 임정석이가 끝내 국회의원 하겠다라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이다?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뭐라고 민주당을 박살냈습니까? 자, 한동훈, 조국, 창원 간첩단도 국회의원 되는 준연동형, 이게 말이 되냐 이 종가사범 이재명아. 한동훈 위원장이 위성정당 사태를 재현하게 된 준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창원 북한 간첩단에 관련된 단체, 북한 간첩단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라며 전가사범 이재명의 민주당을 박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